진짜 이거. 여러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연산군은 장녹수를 사사건건 감싸고 돕니다. 궁궐에는 날마다 새로운 흥청들이 들어왔지만요. 장녹수가 받는 연산군의 총에 그건 뭐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산군은요. 장녹수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장녹수가 연산군의 마음을 어느 정도로 잘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요. 연산군은 이 조정 신료들과 그들의 부인까지 함께 참석하는 부부 동반 연회를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그때 연산군은요. 연회장을 쓱 둘러보고는요. 장녹수에게 속삭입니다. 네, 오늘은 저 여인이 마음에 든다. 장녹수한테요? 네, 쉽게 말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하룻밤 상대로 지목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아무리 연산군이라고 해도 남들의 시선이 있는데 신하의 부인을 대놓고 이 처소로 부른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장녹수에게 마음에 드는 부인을 조용히 불러달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장녹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야, 진짜.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장녹수도 그 아양, 사랑을 아양으로 막아야지.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그거를 들어줘야 또 뭔가를 얻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연산군의 뜻을 간파한 장녹수는요, 곧바로 부인을 불러냅니다. 자, 이때 장녹수가 부인을 불러낸 방법은 바로 부인의 머리 단장이 잘못됐다는 핑계를 대는 거였습니다. 머리 단장이 잘못됐으니 고쳐야 한다는 구실로 연산군이 점 찍은 여인들을 연회장 밖으로 불러냈던 겁니다. 그리고 장녹수는 부인을 으슥한 방으로 데려갔지요. 그 으슥한 방엔 누가 있었을까요? 연산군. 자, 연산군이었습니다. 대박이다. 상관이 그냥 진짜. 자, 그런데요, 이 장녹수와 연산군의 기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이 조정 신료들과 부인들을 연회에 초청했을 때 누가 누구의 부인인지 잘 구별하기 위해 이런 방법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방법이었을지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연회 사대부의 아내로서 들어가 참여하는 자는 모두 그 남편의 성명을 써서 옥깃에 붙이게 하였다. 이거 형 지금 한 이 이름표. 느낌으로. 네. 연산군은 이 이름표를 보고 의정의 부인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서 장녹수에게 콕 찍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던 겁니다.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주선자가 되어준 장녹수 덕분에 연산군은 마음에 쏙 드는 조정신료의 아내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근데 보면 장녹수가 이제 연산군의 총애를 받지 못할까 봐 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행동은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장녹수 쪽에서 볼 때는 거의 유일한 이제 위험 요소인데 그렇죠. 사실 궁녀한테 연산군이 그렇게 마음을 준다면 자기 특기를 발휘해서 장녹수는 제거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엄연한 양반 지금 고위 관료들의 부인들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궁 밖으로 못 나오고 궁중에 있다가 나왔다 이런 소문이 금방 퍼지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보면 만약에 제가 당시 고관대작의 부인이다.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은 장녹수한테 미리 뇌물을 주고 나를 지목하더라도 빼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뇌물도 그렇죠. 받으려고. 그러니까 장녹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은 덜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인 연산군의 권력을 내가 확실하게 장악하는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듣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냥 이용만 했던 것 같아요.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 뇌물을 얼마나 모으려고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모아내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장녹수는요,
비윤리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연산군에게 더 큰 총애를 받았던 겁니다. 장록수는 상식 밖의 행동일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는데 몰두했습니다. 한마디로 연산군이 예뻐할 수밖에 없는 행동만 골라서 한 거죠. 자, 그럼 연산군. 역시 우리 녹수가 최고구나. 내 마음을 아는 건 녹수뿐이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자, 입궁한 후 장록수는요, 이런 비정상적 방법으로요, 무려 4년 동안 왕의 총애를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즉 4년간 장록수는요, 연산군이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었고요. 연산군은 또 장록수의 권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뒷배가 된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1505년 11월 연산군이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의 잘린 머리를 궁궐의 흥청과 운평들에게 돌려보라고 한 겁니다. 자, 연산군은 대체 왜 이런 잔인한 어명을 내렸을까요? 머리가 잘린 사람이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체 얼마나 끔찍한 죄를 그러니까요. 지었길래 누구지? 연산군이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기서 문제 보시죠. 처형된 사람이 저지른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되게 생각보다 큰 죄가 아닐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장록수의 어떤 작은 물건을 훔친 거. 네, 느낌. 접근 역시 좋아요. 진짜 오답인데. 정답. 네, 장록수의 옷이 너무 이뻐서 훔쳐 입어요. 역시 접근은 좋은데 오답. 뭘 훔쳤는지를. 뭘 훔쳤냐? 네. 훔친 게 아니에요. 정답. 이게 보는데 너무 예쁜 옷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장록수 건가? 아, 나랑 맞는지 한 번만 한번 입어볼까? 해서 입다가 내 뭐 하는 게냐? 걸린 거예요. 바로 싹. 오답. 이거 있었던 것 같아요. 옷이 그 실수로 찢어집니다. 아, 잘못 밟아가지고. 오, 접근법 아주 좋아요. 정답! 정답. 장록수의 네, 옷을 실수로 봤습니다. 정답. 이야. 이야, 이건 와, 아니 잠깐만. 옷을 밟았다고 그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처형된 사람이 저지른 대역죄는요, 바로 장록수의 치마를 밟았다는 겁니다. 와, 아니, 겨우 치마를 밟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상황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거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장록수의 치마를 밟은 사람, 그 사람은요, 옥지화라는 이름의 운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장록수가 예전부터 이 옥지화라는 운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히 벼르고 있었거든요. 아, 예뻤나 보네. 그렇죠. 아마 연산군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거라. 이건 어디서 건진 보물인고? 병판! 예, 전하. 이 아이를 당장 궁으로 들이는 거 어떻소? 그것은 아직... 어떤 계집인지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장록수는 운평이 조그만 실수라도 저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이 운평이 장록수의 치마를 밟은 겁니다. 장록수는 옳다구나 싶어서 연산군한테 득달같이 달려가서 운평이 저지른 실수를 일러바친 거죠. 아니, 또 어떻게까지 조정한 거지? 한 번쯤 연산군도 야, 그건 좀 심하다. 이렇게 할 법한데. 장록수의 치마폭에 푹 빠져 있었던 연산군은요, 말도 안 돼. 장록수에게 실수한 운평의 목을 베서 다른 이들의 본보기로 삼게 한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정말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평상시에라도 어떻게 치마를 밟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가. 평소에 윗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 장록수는 내가 총애하는 후궁인데 그 치마를 함부로 밟았어? 그럼 이건 능상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본보기를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성적인 판단을 잃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장록수와 자신을 동일화해서 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장록수의 옷을 밟은 것은 곧 임금이 자신의 골룡포를 밟는 것과 같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자, 이 노비 출신의 후궁이 왕과 동일한 존재가 된다? 장록수는 자신이 후궁이라는 현실을 망각한 채 연산군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곧 나의 나라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의 조정은 속수무책으로 망가져가고 있었죠. 자, 조정 신료들은 또 어떤 어명이 내려올지 사람 팔걷듯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유. 그러던 어느 날 연산군이 이 신료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할 충격적인 명령을 또 내립니다. 연산군이 만든 목걸이의 이름, 이 이름은요, 삼가다 할 때의 삼갈신, 말씀언, 그 자를 써서 신언패라고 합니다. 연산군은요, 궁궐의 모든 환관들과 신료들에게 이 신언패를 걸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자, 신언패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는지 기록으로 한번 있구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하면 몸이 편안하여 어디서나 굳건하리라. 쉽게 말해서 궁궐에서 본 왕의 모습을 함부로 밖에서 떠들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장록수와 연산군이 폭군이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 자기들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끼리 내가 없더라도 이상한 말 했다? 너희는 바로 다 죽음이야. 그러니까 어디서든. 나는 언제든 듣고 있다. 조용히 해라. 와.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네요. 다 그만두고 싶을 텐데 그만두지도 못하고 진짜.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신언패로 조정 신료들의 입을 대놓고 틀어박은 연산군. 그런데요, 1506년 5월 연산군은 다시 한번 신료들이 기겁할 만한 명령을 또 내립니다. 온 조정을 혼란에 빠뜨린 연산군의 명령. 자, 무엇이었을지 조나단, 네. 잠깐 앞으로 나와보시죠. 오, 처음이에요. 우와. 아왜 잠깐 앞으로.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신다 해가지고. 아니. 가 있어. 해봐. 이 상자 속을 한번 열어보시죠. 상자를 한번 열어보시죠. 뭐예요? 이거 꺼내야 될까요? 네, 꺼내보시죠. 자, 한번 써보시죠. 딱 맞소. 자, 지금 조나단이 혹시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뭐 그 신하들이 쓰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러니까 신료들이 관복을 입을 때 머리에 쓰는 모자 사모라고 합니다. 사모. 사모. 네, 사모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자의 그 한자가 네. 쓰인 종이가 붙어 있는데 종이에 쓰인 한자의 뜻, 모자 앞쪽에는요 충, 아, 충. 자 뒤쪽에는 성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충성. 그럼 충성. 맞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와. 우와. 이게 연산군이 조정 신료들에게 내린 충격적인 명령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를 새긴 모자를 충! 쓰고 성!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충성하라는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이 충성 모자를 쓰고 출퇴근하라는 거예요. 아 저는 지금 이걸 써보니까 네. 조금
어린 아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막 아니, 좀 굴욕적일 것 같아요. 굴욕. 민망하고. 아니,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저거 안 쓰면 죽는데 쓰겠지만 네. 와 진짜 자존심 엄청 상하는 상황. 그죠? 예. 자 보세요. 지금 목에는 뭘 달았죠? 신원패. 신원패를. 머리는 충성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지금 궁궐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 내가 왕으로서 신하의 충성을 정말 받으려면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충성도 나오는 법인데 연산군은 이게 병적으로 심해지니까 무조건 강압적으로 누르고 모욕을 주고 굴욕을 주고라도 내 눈앞에서 복종하는 걸 자기가 왕권이 강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약간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역사에 기록된 이 연산군의 폭군 이미지가 장녹수로 인해서 더 심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많이 심해졌죠. 그죠? 연산군은 장녹수와 간신들에게 둘러싸인 채 매일 연회에 빠져 살았죠. 궁궐 연회는 흥청들의 춤과 노래가 꼭 빠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절정에 이른 1506년 흥청의 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 수가 무려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많이요? 만여 명이요? 네. 당시 보면은 이제 인사고과를 매기는데 얼마나 괜찮은 그 여인들을 중앙으로 잘 이런 거 가지고 인사고과를 매기니까 이건 지금 나라가 아닌 거죠. 아하. 그런데 연산군은요 이곳까지 연회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기행을 저지릅니다. 자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성균관을 오락을 즐기는 장소로 만들고 흥청의 음탕한 놀이 장소로 변하였다. 성균관 이거 성균관은 진짜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연산군이 지금 성균관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놀이터를 보여주마! 와! 앞으로 함께 수확할 동문들을 소개할까 하오만. 어디에서 있어요? 그 학생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산군은요 성균관을 떠난 일부 유생들을 자신의 가마꾼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에? 와. 들을수록 놀랍네요. 그냥 모든 그 신하들의 노비화가 되는 느낌. 그렇죠? 야, 인재들을